엿새 동안 전 세계 115개국에서 그리고 220개 투표소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1일 오전 12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45.3%, 21대 총선 투표율은 17.8%, 3만 674명 투표를 했고요. 20대 투표율은요 25%, 3만 8,552명을 했습니다. 이것보다 지금 보시면 17.8, 25%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로 45.3%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사실 국내 유권자들은 신분증 들고 동네 투표소 가면 되는데요. 재외국민들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열일 제치고 생업을 포기하고 투표소로 달려가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분들은 왜 이렇게 먼 거리를 마다않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투표소로 직접 달려갔을까요? 해외 교민들의 뜨거운 투표 참여 열기를 저희들이 직접 생생하게 전하고 싶어서 기획을 했습니다. 취재 편의점 특별 기획인데요. 재외국민 투표쇼 이렇게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도 인터뷰에 좀 참여해보고 싶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면 지금 하단 자막으로 나가는 카톡 아이디 등록을 하셔서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투표 후기를 저희 취재 편의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콘비, CONVI로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모시고 인터뷰하겠습니다. 자, 미리 저희가 준비해 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1번 후보자인데요. 이분은 제이님이에요. 미국 LA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제이님 나와 계십니까? 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거기는 몇 시입니까? 지금 한 7시죠? 7시. 지금 미국 어디 계세요? 미국 어디에 계시죠? 미국 LA에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에 계시는군요. 예. 아침 7시라는 건가요? 밤 7시라는 건가요? 밤 7시. 예. 그러면 지금 퇴근하시고 댁에 오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 회사신가요? 예. 아니,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었습니다. 그러셨구나. 현재 무슨 일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IT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IT 쪽에서 일을 하시고, 미국에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생활하신 지 20년. 그러면 그곳에서 뭐 아이들도 낳고 뭐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살고 계신 건가요? 예.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투표는 언제 하셨어요? 지난 그 수요일 날 첫날 투표했어요. 네. LA에서는 투표 참여하기가 쉽습니까? 과정이 좀 어떤가요? 일단 집을 우선은 그죠. 집을 나서서 투표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물론 다른 지역보다는 표 용이해요. 아무래도 1시간, 2시간이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차량으로? 차량으로, 예, 차량으로 1~2시간 걸려서 가면 대사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LA를 잘 몰라서. 예, 우선은 LA 대사관에도 하나 있고, 오렌지 카운티 쪽에도 하나가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네, 한인회. 거기서도 투표 참여할 수 있어요? 거기도 투표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또 샌디에고도 하나 있고 그래서 이 서부 쪽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투표하기가. 미국 서부 쪽은 그래도 투표하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수월한 편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요. 네. 사실 해외에 살면 뭐 투표까지 해.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꼭 투표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번에는 투표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는 외국인을 많이 만나는 일은 아닌데 그래도 많이 창피해요. 모든 대외적인 것도 그렇고 이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투표하신 거예요. 미국에 한 20년 정도 계셨다고 했는데 매번 투표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저는 거의 그냥 투표를 하려고 코로나 때 말고는 네. 거의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있는 참인데 네. 올해는 네. 제가 주변인들한테도 다 독려를 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네네. 투표하라고 이렇게 독려한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제가 다 했어요. 전화하셔서 이번에 투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카톡으로 하고 투표를 하자. 이번에는 누구를 찍어라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투표는 꼭 하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게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주변에 계신 제이님 주변에 계신 분들은 특히 이제 교민들은 좀 어떤 반응들이셨어요? 우선은 크게 두 개로 이제 나눠지는데 적극 투표층하고 난 모르겠다라는 좀 귀찮다라는 분들하고 그렇게 크게 나눠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반반 정도 되나요? 적극 투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은 투표를 안 하더라도 말은 이번 정부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뭐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많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선생님 실례지만 40대? 좀 40대. 40대. 이제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는 40대들은 이거 투표 참여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주변에 많이 하고 있다. 이 정부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창피하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IT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어떤 점이 가장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 정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선은 이게 말하고 행동이 맞질 않아요. 말하고 행동이 맞질 않는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해외에 나가면 일을 친다 그러잖아요.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창피하고.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사실 지난해에는 한 달에 한 번꼴 이상으로 해외에 순방을 다녔는데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을 해서 뭐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그 일들이 있었죠.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대목은 어떤 대목일까요? 해외에 나가서 대통령 활동한 내용 중에. 우선은 명품백 쇼핑은 솔직히 이게 그 뉴스를 처음 보고도 이게 만우절 아닌가라는 싶은 정도의 생각이 들었고요. 만우절 아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영국에 가서도 그 시간이 늦어서 그걸 못했다라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죠. 영국까지 가가지고 그러네요. 오염수 방류는 그거는 더더욱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오염수 방류. 거기에 대해서 어그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부의 행태를 보고 여기에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국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엘리자베스 여왕 참배하지 않고 그냥 뭐 다른 만찬에만 간다든가 뭐 이런 것 어떻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외국에 살다 보니까 국내 이슈에 대해서는 잘 접하지 못하고 또 뭐 좀 관심도 좀 멀어지게 되는 측면도 좀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정치를 계속 들여다보고 판단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니까 그런 거겠죠. 제가 미국에 살면서도 사실은 20년 정도 됐으면 시민권으로 바꿔야 될 타이밍도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필요도 없었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고 싶어서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는 생각이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한국에 살고 계시니까 한국에 나가게 되면 뭐 자부심도 들고 싶고 그렇죠. 근데
자꾸 이런 이상한 식으로 이렇게 되면 네. 들어갈 때마다 네. 창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눈 떠보니 후진국 뭐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로 뭐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자,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그 LA 오렌지 카운티에서 대파는 얼마에 팔아요? 아,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이게 여기는 그런 물가가 그렇게 세진 않아서 엄청 쌀 것 같아요. 네. 예. 사과는 얼마예요? 네, 몇 불 정도 할 것 같아요. 몇 불이요? 예. 아니, 왜냐면 우리가 사과가 전 세계 1위를 찍었거든요. 예. 사과 전 세계 1위, 그러니까요. 양파 전 세계 예. 2위 찍었습니다. 예. 예. 참 금사과 보유국이라서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좀 여쭙습니다. 아, 예, 여기 근데 예, 여기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같아요. 예. 사올 때 팍팍 사오더라고요. 예. 그렇구나. 지금 주변에서 또 이제 교민들하고 해외, 그 미국에 계신 교민들하고도 뭐 가끔 이제 술자리도 하시고 동료들하고도 하시고 하실 텐데, 한국 사회에 대해서 좀 어떤 점들을 우려하나요? 이 정부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3년이나 남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참 네. 3년이나 남았잖아요. 네. 예,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고요. 네, 3년이나 남았으니까. 예. 예. 예, 그렇죠.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네. 이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더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정부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예,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예. 뭐 솔직히 지금 만 2년도 안 됐잖아요. 이 정부가. 네, 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체감으로는 네.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느낌에. 진짜 오래 근데 한 앞으로 3년이나 더. 네. 예, 너무 말도 많고 일이 많아서 한 20년 된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네. 때도 네. 몇 개월 안 남기고 탄핵이 된 상태였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뭐 굳이 탄핵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네, 네. 그래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별로 부정적인 입장이긴 한데 네.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이번엔 좀 다르다. 네. 이번에는 좀 다른 마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 아유 참. 자, 저녁에 휴식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또 너무 많은 시간을 뺏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 국내 유권자들에게 한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뭐 다른 건 없고요. 네. 무조건 투표를 하자. 네, 투표를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네. 투표를 하고 나서 비판을 하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 한국에서 이 방송 함께 보고 계실 부모님들에게도 한 말씀 하시죠. 뭐 부모님은 저희 어머님한테는 이미 벌써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꼭 제가 어머님한테는 몇 네. 번을 찍으라고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엄마 이번에 어디 찍어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드렸어요. 정확하게 아들이 시키는 대로 요거 찍어라.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네, 정확하게 말씀. 제이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이들 키우시고 계시죠? 예. 네, 아이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빠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이님 같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똑바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니지만 예, 투표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음에 또 다른 기회로 모시고 싶고요.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장윤선 나오시는 유튜브 많이 골라보고 있고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뭐 팬이라 그래도 아유 감사합니다. 예전부터 감사합니다. 자주 봤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드려요. 아유 제가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예.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LA에 거주하고 계시는 제이님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들리는 속도 다 괜찮으셨죠? 문제 없으셨죠? 예. 자, 그리고 LA 총영사관 사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 가서 투표를 하신 건지 혹시 그 투표소 볼 수 있나요? 예, 투표소 잠깐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만나볼 분은 베트남에 계시는 김태용님인데요. 김태용님, 예, 저희가 저곳이군요. 예, 베트남, 저기가 LA죠, LA, 예, LA에서 지금 저렇게 생겼구나. 대한민국 총영사관, LA 총영사관, 예. 저희 가셔서 투표하신 겁니다. 지금 저희가 다음 분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어디로 가냐면요. 베트남으로 갑니다. 김태용님 전화 받으시면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떤지. 여보세요? 네. 김태용님 선생님이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일단 저희 취재 편의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계신 곳은 어디신가요? 하노이에서 한 90km 떨어진, 베트남 하노이에서 90km 떨어진 하이정이라는 곳입니다. 하이동? 하이정. 예, 하이정이라는 곳에 계시군요. 거기는 어떤 곳인가요? 베트남 저희 그냥 하노이 뭐 이런 데밖에 몰라가지고 예, 어떤 지역일까요? 하이정은 하노이하고 하이퐁이 중간에 있는 베트남에서 11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한국 기업은 한 120개 정도 있고요. 예. 한국 기업이 120개나 들어와 있는 산업도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산업도시라고 보시면 네. 교통과 산업의 요충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치자면 어느 도시 정도 될까요? 부산? 한국으로 치면은 창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원. 예, 한국으로 치면 창원이나 구미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거기 지금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살고 계신 지는? 지금 최근에 나온 거는 작년 3월에 나왔었고요. 예. 그 전에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지금 거기는 몇 시입니까? 지금 한국하고 2시간 차이 나기 때문에 네. 현재 9시 16분입니다. 오전 9시 16분.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출근해서 회사세요? 예, 사무실입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산업용 필터를 생산하는 한국계 회사에서 법인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기업에서 법인장으로 일을 네. 하고 계시고, 예, 그리고 예. 말씨를 들어보니까 영남 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부산 토박인데 현재 사는 곳은 서울이죠. 예, 그렇군요. 자, 투표는 언제 하셨습니까? 27일 날 아침에 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예. 말씀하세요. 예, 제2국민 투표 시작한 게 3월 27일 날이라서 아침 네. 회의 마치고 바로 가서 투표하고 돌아와서 다시 계속 근무했습니다. 저희 화면에 베트남 대사관 재외국민 투표소 이렇게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저곳에 가서 투표를 하셨군요. 아니, 투표소는 좀 한산했습니까? 아니면은 투표소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제가 갈 때는 한산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워낙 일찍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투표소까지 차로 2시간 걸리기 때문에 세상에. 일찍 가서 하고 돌아와서 오전에 또 해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찍 가서 돌아오다 보니까 한산한 편이었습니다. 예, 그 투표하러 갈 때 혼자 가셨습니까? 아니면 가족분들 같이 모시고 가셨습니까? 지금 혼자 해외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구나. 가족은 한국에 있고 그러시구나. 그러면 왔다 갔다 그럼 4시간을 투표하는 데 쓰신 건가요? 4시간 조금 더 걸리지 한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야, 사실상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를 투자해서 투표 꼭 해야겠다. 이렇게까지 투표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심판해야죠. 네, 심판해야 된다. 네. 지금 저 해외에 나가 계신, 특히 베트남에 나가 계신 한국 기업이 120개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베트남에서 보는 한국 경제는 지금 좀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좀 도움이 되는 정부입니까? 지금 그 해외 파견 기업들에게? 저는 2002년도부터 해외의 주전으로 나와서 계속 지금 22년간 해외에 있습니다. 중간에 한 3년 한국에 복귀한 이후에는 지금 약 20년간 해외에 있는데 이렇게 못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못하기 어렵습니까? 어느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못하고 있을까요? 해외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우리 정부가 너무 안 도와준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법인장님께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대목에서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수치나 이런 거에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 저는 해외 주재 근무를 중국에서부터 뭐 유럽 계속 해왔습니다. 유럽 지금 현재 베트남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외교는 기본적으로 서로 영원한 적도 없고 동지도 없습니다. 서로 우리한테 어떤 이익을 가져오느냐의 문제지. 그렇죠. 그런데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을 놓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 수급을 갖다가 중국에서 많이 받아오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생겼고 또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중국이 한국을 의식해서 상대적으로 좀 제어를 하고 지향하던 부분들까지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구나. 심지어 북부 하노이 근처는 거의 삼성에 의존한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주변에 있던 한국 중소기업들이 지금 중국계 기업들의 도전에 엄청나게 힘듭니다, 지금. 거의 무너지게 됐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일종의 이제 삼성의 하청의 제하청의 이런 기업들, 작은 중소기업들이 어쨌든 이렇게 같이 연대해서 영업이 가능했는데 이게 중국 기업들의 공격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원래 중국과 베트남의 국가 간 정부 간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막아주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좀 잘 못하다 보니까 베트남 정부 쪽에서도 중국계 업체들의 진출에 대해서 지금 제어막이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또 풀어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로 도전해오는 중국 기업들하고 전쟁에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이고야,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네요. 중국과의 외교가 이렇게 최상목 경제수석이, 지금은 이제 경제부총리입니다만, 최상목 경제수석이 제일 처음에 했던 일성이 중국에 의존해서 밥 벌어먹고 살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중국 말고 다른 시장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국내적으로는 큰 논란이 됐었거든요. 다른 시장을 어디 개척해놓고 그 얘기를 하든지 그것도 없이 무조건 그냥 중국하고 관계 단절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제일 직격탄을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한국 기업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상황이겠네요.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에 나와 있는 한국 기업들, 그 다음에 특히 중동 시장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중동이요? 거의 중국하고 1대1로 바로 붙든지 오히려 중국 기업은 정부의 백업을 받으면서 움직이니까 더 불리한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진짜 이게 정말 매우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진짜 국내적으로만 이게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외교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가, 사실 다른 나라 무슨 기업들도 다 시진핑 주석하고 회담하고 사진 찍고 하는데 우리 대통령 그냥 악수만 하고 말았잖아요, 3분 동안.
이래가지고 중국과의 외교 마찰 때문에 사실은 이 러시아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해외에 살면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피부에 와닿는 날마다 피부에 와닿는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하노이 혹은 그 근방에 계신 분들은 투표 열심히 합시다 이렇습니까? 지금 120개 기업이 들어와 있으면 한국 교민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네. 연령대하고 지역 출신에 따라서 투표율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법인장들 모임이 좀 있었고 어제 아래 계속 법인장들 모임이 있었는데 국내 법인장들 모임이 있었다는 거죠? 예, 있었는데 보면은 고향이 경북이나 특히 여기는 구미 쪽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구미 그 삼성이나 LG 때 가기 때문에 보면은 대구 경북 쪽 분들은 투표하러 안 갔다. 고향이 대구 경북 쪽인 분들은 투표하러 안 갔다. 예. 안 갔다. 막 찍을 데가 없다. 찍을 데가 없다. 그리고 연대가 60대 후반 이상 되시는 분들도 야 수리나 묵지 무슨 투표를 해. 자너. 근데 뭐 6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50대나 40대 후반 되는 법인위원들은 투표는 안 하면 죽는다. 투표 안 하면 술도 먹지 마라.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투표 안 하면 술도 먹지 마라 이런 분위기로 법인장 회의에서 나온 겁니다. 법인장 회의에서 세대별, 지역별 다 판단이 다르십니다. 대구 경북 지역 분들은 투표 뭐 하라냐 할 필요 없다. 술이나 먹어라. 그렇지만 젊은 분들은 투표 안 하면 죽는다. 여기서 우리가 죽는다. 반드시 투표해서 이 정부 심판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고, 그 해외에서 생활하는 게 적적하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유튜브 많이 보십니까? 뉴스 방송국의 그 심은아 장 기자님.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정봉주 전 의원이 저 골려 먹으려고 놀리려고 쓴 말입니다. 절대 그런 말씀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제가 하이중? 하이정 지역에서는 대파 한 단에 얼마예요? 대파요? 네네. 한국 돈으로 한 100원이나 200원 정도 할 겁니다. 한국 돈으로 혹시 한 뿌리도 팔아요? 한 뿌리씩 팔아요? 한 뿌리는 아마 한 뿌리씩 파는 건 수원 정도에서나 파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수원에서도 한 뿌리씩 안 팔더라고요. 제가 이수정 후보 손잡고 돌아다녀 봤더니 한 뿌리씩 파는 데는 없었습니다. 본인이 먼저 나서서 한 뿌리씩은 안 팔죠.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내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채 양명주, 이태원 참사, 최수근 상병 문제, 명품백, 그다음에 주가 조작, 이런 등등 얘기를 심판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해외에 늘 계세요. 20년 정도 해외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재외국민 투표도 하시고, 국내 정치 현황 보면서, 이것만큼은 조금,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 그리고 또 야권에 또 기대하는 바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정치권에 기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겠습니다. 그냥 정치권이든 정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구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적을 만들기에는 1초면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적이 됩니다. 해외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은 공국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공국은 굉장히 든든한 백이 되고 있고 공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외 일선에서 최전방에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국이 잘 되기를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항상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일단 친구를 많이 만들면 좋겠지만 친구보다는 적을 안 만드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공정한 사회,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좀 더 많이 가는 사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재원 사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나와서 계속 일선에서 뛰었는데 그러다 보니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가 없습니다. 다음 먹거리를 개발하고 다음
한국을 대비하는 어떤 네. 미래 세대들이 거의 없고 전부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그냥 정리하고 소멸되겠다는 분위기 어떡해. 이런 것들이 많아서 아이고야, 예. 조금 더 진취적이고 젊은 분들에게 네. 기회가 주어지고 그 실패를 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백업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네.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짜 그 단 한 명의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다. 네, 정말 울림이 크신 말씀 주셨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들이 꼭 들어야 돼.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꼭 들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 따로 떼서 용산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에 나가신 모든 분들, 우리 제외 국민들이 다 민간 외교관이죠. 그래서 저도 잠깐 그 중국에 3년 살았는데 네. 막 어디 가서 휴지 하나 버리는 거, 뭐 말소리 크게 내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자. 한국 사람 창피하게 왜 이렇게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외교관이다. 뭐 이러면서 살았었거든요.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다시 그때 생각이 나네요. 정말 너무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이십니다. 끝으로 저희 국내에 계신 유권자들에게 투표 앞두고 이 동네에 있는 사전 투표부터 시작해서 내 집 앞에 있는 투표소도 귀찮아서 갈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투표는 가장 저렴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횟수는 가장 큰 투자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당을 찍으시든 꼭 투표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기도 하고. 와. 파이팅입니다. 선생님 박수 치고 싶어요. 너무 훌륭한 말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베트남에 계신 김태용 선생님 만나 뵀습니다. 이야,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정말 그 어떤 정치인들을 만나서 인터뷰할 때보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만나볼 분,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연결이 되는 즉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계신 분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있던 데가 보스턴 아닌가요? 네, 보스턴 연결해서 저희가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 좀 볼까요? 예, 진짜 많은 분들께서 투표는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투표를 포기하면 뒤에서 깔맞는다. 무섭습니다. 그렇진 않죠. 멋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인터뷰 최고 하셨고요. 네, 또 전화가 연결. 아니, 저분들은 누구십니까? 네. 네, 전화 연결이 되는 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두 분인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까? 여보세요? 장유선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그 화면을 선생님 쪽으로 조금 당기면 조금 예, 그렇구나. 네. 네. 그냥, 보여드릴게요. 와, 너무 미인이세요. 와,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보스턴에 계시다고요? 네. 네, 지금, 거기는 몇 시예요? 지금 10시 반이요. 저녁? 네. 네, 그러면 지금 그 댁에서 연결해 주신 거네요. 네. 보스턴은 지금 뭐 날씨가 좀 기후가 어떻습니까? 약간 이제 지금 조금 따뜻해지긴 했는데 네. 아직 선선해요. 네. 아직 선선하구나. 오늘 서울은요 24도까지 오른대요. 네, 서울은 서울은 거의 5월처럼 날씨가 따뜻해질 것 같고 이제 글로벌 워밍의 직격탄으로. 거기 보스턴에도 벚꽃 많은가요? 보스턴은 아직은 이제 꽃이 만개할 뭐 이런 때는 아니고요. 벚꽃보다는 약간 목련 비슷한 그런 꽃이 더 피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아직은 꽃 피는 시즌은 아닙니다. 예, 꽃은 좀 더 있어야 핀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보스턴에서? 비즈니스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예. 이번에 투표 참여하셨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네. 투표에 참여하셨어요? 이게 저희가 나왔으면은 뭐 더 객관적으로 보인다 뭐 그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뉴스 챙겨 보거든요. 네. 근데 너무 창피해서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애들 키우면서 네. 우리 애들한테 물론 애들은 이제 여기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너의 뿌리는 너희 엄마 아빠의 그 모국은 이런 나라야라고 하는 걸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요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네. K-컬처나 인기가 있다 보니까 예. 아이들 학교에서 예. 이제 컬처럴 축제 같은 걸 하더라도 예. 이제 K-팝 뭐 이런 거 들어가고 네. 있는 하고 네. 학교 예. 예.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한국인이 네.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예. 그런 요소들이 되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제 정치가 이래 우리는 이제 민주화가 이러했었어라는 거를 되게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이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 보면은 네. 이제 글로벌 뭐 지오그라피 이런 거를 공부를 해요. 네. 그럴 때 선생님이 얘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너무 자랑스럽게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1950년에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다.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What are they doing? 지금 걔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Everything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 그렇게 시작을 했었을 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 자존감의 레벨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거를 절대로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만 해도 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 우리는 이상한 사람을 뽑아놨어. 어른들이 이상한 사람을 뽑았어. 난 아니었지만. 네, 그게 너무 창피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분명히 국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국어를 영어로 옮겨놨을 때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참 좋아 진짜. 애들한테 창피해서 어떻게? 예. 네. 아유. 도대체가 네, 예전에 민주주의를 이룩했던 나라의 국민들답게 그야말로 지금 뭐 K-팝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고 문화적으로 얼마나 찬란한 나라가 됐습니까? 예, 뭐 경제적으로 얼마나 눈부신 발전을 이뤘어요. 물론 우리가 뭐 경쟁이 치열하고 뭐 이런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볼 때 군사력, 뭐 국방력 뭐 등등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한 선진 국가인데 이게 뭐야 도대체 창피해서 볼 수가 없네.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됐다. 예, 애들 보기 부끄러워.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뭐랄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뭐 요약을 할 수도 없고 해석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은 다시 오해가 되고 이런 것들이 도저히 그러니까 물론 지지하진 않았어도 그래도 내 나라인데 일단 정권을 잡은 이상은 잘 해주기를 바라는 게 그렇죠. 그 마음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참 아쉬웠고 아니 근데 어머니 모시고 같이 투표소 다녀오셨어요? 네. 아니 보스턴에서는 투표하려면 재외국민 투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차가 복잡하죠. 보스턴은 그래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절차는 이제 그러니까 투표 전에 사전 투표 등록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미리 그러니까 재외국민 투표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증을 받고 그리고 이제 투표 가서 이제 투표를 하면은 그냥 되는 건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보스턴 지역에서만 2군데를 투표를 할 때문에 되게 편하게 투표를 한 케이스고 미스 USA나 미시 쿠폰스 같은 여기 미주 여성들이 주로 가는 그 커뮤니티에 보면 2박 3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한 번 이런 경우도 있고 2박 3일을 가야 투표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엄청 크다 큰 나라구나. 투표하니까 뭐 그런 사정이 생겼었고 1박에 뭐 비행기 타고 갔다 5시간 운전했다
TV들이 막 올라오죠. 그렇구나. 정말 그분들이 감사하고 대단한 거죠. 저희는 이제 뉴욕이나 뭐 보스턴 뭐 혹은 LA처럼 영사관이 근처에 있거나 한 곳들은 되게 편해요. 네. 예.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사실은 이게 저도 해봤거든요. 재외국민 투표하려면 복잡하잖아요. 외교부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고. 그래도 이렇게 투표 참여하시고 진짜 애국하는 마음으로 투표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변에 또 있잖아요. 커뮤니티가 한인들. 예. 좀 어떤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십니까? 그 한인 사회, 보스턴에 있는 한인 교포 사회에서는 이번 선거 앞두고 좀 어떤 마음들이 모이고 있어요? 저희 한인 네트워크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는 못하지만 근데 보면은 주변에 나름 보수 쪽이었던 분들 중에서도 이거는 미쳤다. 지금 현재 세상에. 네, 그런 분들도 듣죠.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하는 게 도대체 정상으로 보기 이런 표현 부적절하지만 이렇게 평균의 범위를 벗어난 정부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네. 근데 지금 그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다 셀 수도 없고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꼽을 수도 없는데 지난 1년 10개월간 쭉 진행된 윤석열 정부를 놓고 평가를 하실 때 내가 정말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어떤 일이세요? 저는 최상병하고 양평고속도로. 최상병하고 양평고속도로. 아이가 있으신가요? 네, 있죠. 네. 그러니까요. 네. 아이 있는 저희 아이 집에서는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아직 국적 이탈을 안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한국으로 우리가 우스개로 하고 있어요. 얘를 어떻게 그냥 거기서 선택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부모님이 아직 사건을 딱 보면서는 마음이 완전히 이건 아니야. 난 이런데 군대를 안심하고 보낼 수가 없어. 뭐 그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시리어스한 건 아니지만 여하튼간에 저의 사정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군대를 보냈다라는 국가한테 그렇죠. 보완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신뢰와 그다음에 책임을 보완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거를 저버렸고 그리고 더한 거는 그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사과를 하든 책임자를 처벌을 하든 그렇게 해가지고 수습을 해야 되는 것들을 돌아 다른 일들 정말 그러니까 별로 필요하지 않은 소음과 잡음을 만들면서 일을 이상하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운영이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프로토콜에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비정상적인 방식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 그 구명조끼 얼마나 한다고 그거 안 입혀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나 우리나라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거 해병대 강조해야 돼서 구명조끼 못 입게 했다는 게 그걸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엉뚱하게 박정훈 대령을 무슨 항명죄로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게 하고 그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내보냈다가 아무런 지금 설명도 못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리고 이 사람 도로 가지도 못하고 결국 해임되고 참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외국에 살고 계시면서 답답하다 이런 마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머님하고 두 분 가시면서 드레스 코드가 전투복이셨어요? 네. 아니 뭐 어떤 전투복입니까? 일단은 컬러로 색깔을 이제 맞추셨네. 찾아서 입어보자. 그렇구나. 아유, 그 어머님도 참 대단하시네요. 아유, 야, 힘들어서 나는 못 가겠다 하셨을 텐데 그래도 따님 손 붙잡고 같이 다녀오셨네요. 엄마가 더 적극적이셨어요. 70대 이번에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세대가 세대니까 보수적이었었을
였었는데 네. 이제 여기서 오래 이제 저와 함께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한국 뉴스 같은 것들이 이제 더 그립죠. 저보다 오히려 그렇죠. 예, 제가 아무래도 시사요정이라고 놀리거든요. 한국 뉴스를 열심히 보세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내가 너무 이쪽만, 그러니까 아침에 예전에 신장식 뉴스 아이틱 할 때 아침 먹으면서 신장식 뉴스 아이틱 보고, 그다음에 이제 장선 스태프에서 보고, 뭐 그 김어준 방송 보고 매불쇼까지 딱 다 보고. 근데 그리고 나서 내가 너무 이쪽 방송만 들으니까 한쪽으로만 너무 의견이 치우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보수 패널들 나오는 것도 좀 들어보셨대요. 근데 이틀을 듣다가 도저히 못 듣겠다고. 아유. 그 보수 패널들 이제 그 YTN 이런 데로 나와요. 따따붙다 배승희 변호사 이런 사람들 이제 YTN 라디오 합니다. 아이고 네. 그렇게 됐어요 나라가 지금. 참. 아니 선생님, 많은 분들이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김지성님께서 눈물이 왈칵. 외국에 살면 애국심이 더 커지시죠. 심보리님께서 창피해서 여행을 못 가고 있어요. 김지성님 아까 말씀드렸고 헤로 와이님께서 외국에 오래 살게 되면 저절로 애국자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GPS님께서 해외 거주 재외 국민들도 그동안 자부심 갖고 지내다 요즘은 부끄럽고 창피해합니다. 스노우님께서 감사합니다. 동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2002년 대선 때 정몽준이 이제 투표 하루 전에 맞아요. 단일합의 깨버렸죠. 그때 이제 저는 산골짜기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직항이 없는 동네였죠. 당시에는. 근데 저희 주변 친구들 한 명은 전주에서 한 명은 광주에서 온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시간 계산을 딱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한국 가는 비행기표를 구매를 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투표소가 닫기 전에 가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간 고민을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세상에. 저는 이제 대외국민 투표가 열리면서 그 친구들의 간절함이 엄청나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혜택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투표를 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사실은 없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 납니다. 그 전주의 친구, 광주의 친구. 그분들은 지금 어디 사세요? 많이 배웠어요. 광주, 전주 친구들. 생겼는데 한 분은 하나는 한국에 있을 거고 하나는 아마 미국에? 미국에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틀려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유학했던 친구들이 광주의 친구, 전주의 친구가 한국행 비행기를 끊어서 한국 가서 투표해야만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재외국민 투표가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보스턴에서 예산을 했는데 도저히 이제 이거는 가장 아이디어란 상태에서 하나도 지연이 없고 했었을 때 30분 전에 왜냐하면 다시 이제 서울에서 내려가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되게 아쉬워하고 그렇지만 많이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친구들이 어떤 마음이었었을지. 그렇습니다. 나라 사랑이 별겁니까? 사실 정부만 똑바로 해주면 우리가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정치만 똑바로 굴러가 준다면 굳이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정치가 엉망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이렇게 나서서 응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갑자기 궁금해가지고요. 보스턴에서 대파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원래부터 대파값이 비쌌어요. 거기 근데 한 단에 한 3불 정도? 한 단에 3불, 그럼 3,600원 정도 보통은 되나요? 대파는 비싸니까 잘 안 사 먹고 저희는 이제 주로 쪽파를 사 먹고. 거긴 쪽파가 싸요? 키워 먹고. 키워서. 아니. 한국은 지금 대파도 비싸고 쪽파도 비싸고 부추도 비싸고 다 비싸거든요. 사과가 전 세계 1위래요, 한국이. 양파 사과 값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가장 비싼 브랜드를 사 먹어도 한 개에 이제 1불 50 정도, 그러니까 2,000원. 보스턴에서 그러니까 가장 비싼 거. 제일 좋은 거.
예, 제일 좋은 거. 보스턴에서는 제일 좋은 사과가 뭐예요? 부사예요? 아, 부사는 아니고 허니크리스비라고. 네? 허니크리스비라고. 네. 아, 브랜드. 크고 달면서 상큼한 맛이 나는 게 있어요. 야, 보스턴 사과 먹으러 가고 싶다. 네, 보세요. 네. 아, 선생님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 미국에서 지금 계신 지 꽤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계신 건가요? 미국에는 20년 넘게 22년 살았고요. 네. 보스턴에는 17년. 예. 야, 그렇구나. 자, 앞서 저희가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본부장님 인터뷰했는데, 투표가 촛불이다 하셨어요. 네. 진짜 촛불을 드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끝으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그리고 국내에 있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그리고 또 정치권에게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조국 대표가 했던 말 중에 이제 너는 분노해서 개인의 분노에 의해서 이렇게 뭐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결국은 이제 모든 개혁과 변화 같은 것들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하는데 이것은 분노에서 시작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바꿔야 한다라는 그러한 바꿔야 하는 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역사를 어떻게든 만들어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장 한 장이 너무 소중하니까 여기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투표했듯이 우리 분노의 마음을 모아서 투표에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열정님께서 외국에서도 저렇게 투표를 하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좀 깨닫기를 나라 걱정, 나라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조니 영님이라고 읽어야 되나? 용님이라고. 여기 호주인데 너무 화가 납니다 하셨고요. 경호님께서는 촛불은 못 들어도 투표로 응징하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해외 교민 이야기 들으며 울컥하네요 하셨고요. 여행뮤지엄님께서는 4월 5일 새벽 6시 줄을 서더라도 가장 먼저 투표할게요. 재외국민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니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물론 1초라도 빨리 정권 심판 투표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와이타이원님께서는 지금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게 꼭 투표합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전 세계에서 편의점 함께 보시면서 울고 또 웃고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요즘 정말 미국 뉴스를 못 봐 유튜브 보느라고. 유튜브 보느라고 미국 뉴스를 못 봐 세상에. 트럼프 어떻게 돼요? 트럼프 될까요? 이거는 정말 원하지 않는데 사실은 바이든도 인기가 없어요. 바이든 인기가 없어요. 그렇구나. 바이든이 너무 인기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러합니다. 참 트럼프가 됐다라는 거 트럼프 가능성이 높다. 아이고, 트럼프 참 여러 가지로 또 분석해 볼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차라리 젊은 사람을 내세웠으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욕심을 좀 내려놓고 건설적으로 미국 민주당도 했었어야 되는데 미국에는 편의점 같은 방송이 없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도 우리가 속된 말로 또라이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한국에서 좀 좋은 정부가 글쎄, 그러니까 남북관계 유일하게 김정은과 소통하는 국제 리더이기 때문에 또 남북관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좋은 방송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들어갈게요. 보스턴.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베트남 거쳐서 그리고 미국의 보스턴까지 연결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정치인들보다 너무나 현명하고 그리고 지금 생존의 현장에서
말씀 주셨던 아주 정확한 판단들, 저는 이런 판단들이 모여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끌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갑자기 이재명 대표 말이 생각이 나네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정말 국민이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외 국민들께서 직접 정치를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